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294페이지 갈게요. 마지막 파트, 면적 산정 방법입니다. 면적 높이 층수 산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대지 면적이 나오죠. 자, 대지 면적은 자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대지를 평평하게 수평면으로 우리가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높낮이의 차이가 납니다. 측량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을 딱 이렇게 부어보면 이렇게 찰랑찰랑 차는 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산정한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개념만 간단히 잡으세요.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6글자로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러면 높낮이가 이렇게 높은 뭐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는 이 면적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산정하는 것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간단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 밑에 있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고 써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1번에 보세요. 대지에 뭐가 있대요 지금?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제외한다. 이건 한번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지난주에 건축선 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보세요. 샘플만 하나 잡아드릴게요. 여기 이제 소요너비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소요너비가 몇 미터 이상 돼야 되죠? 4m 이상 돼야 되는데 소요너비 미달된 도로. 자, 현재 2m밖에 확보를 못했다. 소요너비를. 자,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후퇴하는 방법을 지난주에 공부했거든요, 우리. 자, 이때 어떻게 후퇴하냐면 일단 소요너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로 4m 확보가 목표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후퇴하냐면 양쪽에 뭐가 있죠 지금? 대지가 있으니까 자 도로의 무슨 선? 중심선부터 소요너비 2분의 1씩을 후퇴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m, 왼쪽으로 2m 후퇴하면 돼요. 근데 현재 1m는 쓰고 있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1m만 더 들어가면 되지. 대지 쪽으로. 그래서 이 끝나는 부분에 건축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건축선이. 자, 왼쪽도 마찬가지. 자, 1m는 쓰고 있고 1m만 더 들어가요. 이렇게 안쪽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죠. 이게 건축선이 됩니다. 그러면 사선 그어볼게요. 4m 확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죠. 그럼 1m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이. 자, 이 부분. 여기도 1m 더 들어갔잖아. 대지 쪽으로. 그럼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도로라고 말씀드렸죠. 예정도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부분은 도로로 보셔야 돼요. 예정도로. 따라서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가로 길이가 지금 10m고 원래. 자, 세로 길이가 10m래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m 들어갔잖아 안쪽으로. 그러면 이 대지 면적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1m 들어간 부분은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9m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m 빼고. 그래서 가로 길이를 9m로 하고 세로 길이를 그대로 10m 하시면 90제곱미터 나오죠. 이 부분만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켜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건축선과 관련돼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뭐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정도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대지 면적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개념 잡아도 충분합니다. 자, 오른쪽 가시죠. 자, 면적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건축 면적이 나와요. 자, 2번하고 3번은 두 개 묶어야 돼요. 바닥 면적이 3번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바닥 면적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비교만 간단히 할게요. 자, 2번이 건축 면적 이고 3번이 바닥 면적이거든요. 두 개. 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요.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놔요. 외벽이에요, 외벽. 건물이 있으면 맨 바깥에 있는 벽의 중심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대부분의 건물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벽이 이거예요. 외벽이지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벽이 이렇게. 다른 거 다 걷어내고 이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외벽이 있으면 두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선이 있죠. 요거. 여기도 가운데 있는 선, 여기도 가운데 있는 선. 자,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 부분 전체가 하나의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건축 면적. 그래서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요 부분이 하나의 건물의 건축 면적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건축 면적은 자, 외벽을 중심으로 기준을 산정을 하고요. 가운데 있는 선, 무슨 선? 중심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저 끝에 있는 저게 외벽이에요. 외벽. 그러면 가운데, 자, 외벽에 두께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선 기준으로 해서 가로 곱하기 끝에 부분에 또 있겠지. 뒤쪽에 세로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걸 계산하면 건축 면적이 하나 나오는 거야. 하나. 하나의 건물에는. 그 기준점이 자, 요게 되는데 외벽 기준점 잡아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을 딱 투영시키면 나옵니다. 자, 이 건축 면적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얘네거든요. 바닥 면적. 그럼 바닥 면적이 뭡니까 그러면 자, 바닥 면적은 각 층이에요. 층에다 동그라미 쓰세요. 밑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1번. 바닥 면적 밑에. 자, 건축물의 각 층별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 동그라미. 구획된 부분의 중심선 동그라미. 자, 구획된 부분의 중심선으로 쌓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이죠. 자, 이건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두 개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배운 그 건축 면적은 기준점이 뭐였죠, 우리가? 외벽이잖아, 외벽. 요 외벽. 이걸 가지고 해서 자, 수평 투영 면적을 계산하면 하나가 나오거든, 하나가. 근데 바닥 면적은 각 층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층별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층을 하나 만들려면 뭘로 만들죠? 바닥을 올리면 층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렇게 층이 있어요. 4층이. 1층부터 한번 가볼까? 1층. 1층에 가면 대부분 이걸 다 터서 쓰지 않고 나눠서 써. 막아놓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획이라 그래. 구획. 자, 뭐 벽이라든가 자, 기둥으로 구획시켰죠. 대부분 다 벽으로 막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막아놓고 쓰고 있는 부분에 중심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요 부분이 바닥 면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된 부분에 무슨 선? 중심선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있는 강의실. 자, 우리가 이제 5층에 있는데 우리가 이 강의실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일부를 쓰고 있어요? 막아놓고 쓰고 있죠? 막아놓고 쓰고 있는 공간이 구획입니다. 그러면 벽으로 막아놓고 쓰고 있으니까 이 벽에 가운데 있는 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강의실에 바닥 면적 하나 나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20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몇 개로 막아놓고 쓰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몇 개 나와요? 지금 바닥 면적이 3개 나오잖아. 2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아놓고 쓰고 있을 수 있지. 그럼 2개 나오는 거예요. 구획된 부분이 2개니까.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씩 다 나오는 게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구획된 부분에 무슨 선? 중심선. 이 기준점이 됩니다. 자, 3층. 3개로 막아놓고 쓰고 있대. 바닥 면적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자, 4층 2개로 막아놓고 쓰고 있대요. 2개 나오는 거 맞죠? 그럼 1층에 몇 개 나오고? 3개. 2층 2개 나오고 3층 3개 나오고 자, 그리고 4층이 2개 나오면 이걸 다 더해. 그럼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되죠? 그게 뭐가 돼요? 요거를 합하면 합계 그러면 요게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밑에 가면 연면적이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은 무슨 면적과 관련돼 있어요? 바닥 면적 합계예요. 바닥 면적.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개념이 자,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이다 라고 나오면 건축 면적이고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이다 라고 하면 이게 바닥 면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죠. 단어 2개 차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기준점이 뭐예요? 둘 다 중심선이 되고 기준점이 다르죠. 자, 건축 면적은 뭐가 돼요? 외벽. 바닥 면적은 뭐가 돼요? 구획. 이렇게 찾으시면 돼. 이렇게 찾아서 바닥 면적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바닥 면적은 중요하기 때문에 2, 3번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 구획된 부분마다 계산하는 게 바닥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면 어떻게 할 거냐? 구획이 안 돼 있는 부분.
자, 구획이 안 돼 있대, 안 돼 있대, 이렇게. 자, 주유소 건물 같이 이렇게 안 돼 있다.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벽 기둥에 구획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좀 힘드시겠지만 지붕 끝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지붕 끝부분이 있죠. 여기부터 1m씩 후퇴하시면 돼. 자, 1m의 동그라미. 자, 1m씩 안쪽으로 후퇴해서 자, 이 후퇴된 부분을 연결시키면 되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 빨간색 칠한 부분이 바닥 면적이 되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 나오겠지?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건물은 무슨 구획이 없다.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런 건물은 이 지붕 끝부분도 몇 메다 후퇴한다? 1m. 왜 1m 후퇴해요? 하나 서 있잖아, 기둥. 일자에 일자 이게. 이거 그림 하나 그리면 돼. 일자 있으니까 1m 가서 후퇴하시면 돼. 그래서 수평 투여 면적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3번 갑니다. 자, 노대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노대는 발코니를 말합니다. 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밑줄. 자, 노대 등의 면적에서 자, 이건 설명을 좀 밑줄을 긋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게 노대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노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자,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주택이 있다. 그러면 뭐 여기 노대, 발코니를 만든단 말이에요, 외벽으로. 자, 덧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게 이제 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건축물의 일부니까 바닥 면적 산입을 하는데, 다 더하지 말고 일부를 빼고 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가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자, 세로 길이도 있겠지. 그럼 A가 가로 길이고 B가 세로 길이야. 그러면 A 곱하기 B 하면 무슨 면적이 돼요? 바닥 면적이 나오죠. 아, 요 부분이 바닥 면적이니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 더. 근데 이거를 다 더하지 말고 일정분을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A가 길어요, B가 길어요? B가. 그럼 긴 외벽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1.5m를 곱해서 빼시면 돼. 빼면 남는 면적이 있을까 없을까? 요 남는 면적만 요 노대의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뜻이야. 이것도 중요해요. 아셔야 됩니다. 노대 등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모두 산입한다 그러면 X, 모두 제외한다 해도 X, 모두 산입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제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노대 등의 면적에서 거기 써 있는 거니까 노대 등의 면적에서 자, 가장 긴 외벽, B가 길잖아 지금 A보다. 긴 외벽에 얼마를 곱해? 1점을 곱하면 자, 곱해서 빼면 남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면적만 노대 등의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했더니 100이 나온 거야, 100제곱미터. 그럼 100제곱미터 모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말고 긴 외벽에다 1점을 곱하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80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빼시라는 얘기지. 그럼 남는 면적이 20이죠. 20제곱미터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노대의 바닥 면적 산입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시고 자, 4번 내려가서 연면적 가볼게요. 자, 연면적은 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밑줄. 자,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각 층 모든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자, 거기서 한번 끊어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고 끊어요. 그리고 여러분 연면적은 뭐 계산할 때 필요하죠? 용적률 계산할 때 필요하지. 그 용적률 산정할 때라고 써 있어. 자, 그럼 용적률이 아까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용적률. 자, 용적률은 이거예요. 자,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 연면적의 비율인데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산정이라는 얘기는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용적률 계산할 때 자,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동그라미 제외, 포함하면 안 되고 제외하셔야 돼. 자, 그럼 어디에서 제외합니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지하층, 박스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자, 지하층은요. 자, 일단 용적률 산정할 때 요 면적,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에요. 포함시키면 안 돼. 제외하는 부분. 그럼 하나의 건물 지어보면 지하층, 자, 우리가 지하층을 3개 층 만들었다. 다 제외합니다. 자, 1개, 2개, 3개 만들었다. 다 제외해요. 지하층은. 자, 두 번째 제외하는 게 뭐냐면 지상층으로 올라왔어, 이렇게. 자, 그 일부를 주차용으로 쓰고 있대. 이 부분도 제외해요. 주차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만들어야 돼요? 피난 안전 구역 면적도 제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사지붕으로 만들어서 대피공간으로 만듭니다. 대피공간 면적 4번이죠. 요 부분도 제외해요. 그럼 지금 몇 개 제외하는 거죠? 4개. 이걸 외워놔야 돼요. 이걸 제외하면 우리 일반민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자, 포함시키면은 총 지을 수 있는 게 연면적이 5천이야. 거기에 포함이 되면 내가 실제로 이거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그게 제외시켜주면 우리는 유리한 거지. 그러면 요 4가지는 많이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적게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설치하라, 제외시켜 줄 테니까 그런 얘기지. 땅 몇 가지 제외한다? 4가지. 포함 그럼 X하고 오셔야 돼. 제외예요. 첫 번째 뭐 제외합니까? 그러면 자, 지하층 제외합니다.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